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걱정된 사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한 20년 이상 했죠. 요즘처럼 우리 국민들 건강에 걱정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경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의 악화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 제가 특히 발견하는 것이,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정의학과 클리닉이다 보니까 감기 환자를 많이 보는데, 여기 써놓은 것처럼 감기보다 어떤 날은 장염 환자가 훨씬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기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장염에 거의 5배에서 10배 이상 많았는데, 요새 장염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 장염은 365일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빈발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왜 이렇게 걱정스러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기는 이제 지속적으로 외부하고 소통하죠. 우리가 계속 숨을 쉬잖아요. 그리고 기침을 통한 전파, 그래서 다른 사람 기침을 통해서 옮겨지니까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최근에 장염 환자가 엄청 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날은 장염 환자가 감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 장염의 증상의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가 자주 나고 변비가 오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체한 것 같고, 옛날에는 그냥 설사 조금 나고 배 아픈 거였는데, 변을 보고 나도 시원하지가 않고 배가 계속 불러 있는 것처럼 조금 이제 만성화되는 경향, 그리고 장애 증상뿐만 아니라 소화기 위쪽의 어떤 증상까지 가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무기력하고 피로하다, 장염을 앓으면서 부쩍 얼굴에 뻐럭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열이 나면서 온몸이 아프다는 전신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장애 위험이 정신건강의 위험으로 전파가 되고 있다,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장염이 증가할까요? 나쁜 식습관과 정크푸드를 먹는 어떤 그런 식습관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대기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량 감소에 의한 변비가 또 되면서, 변비가 되면 아무래도 장에 부담 많이 줄 수밖에 없어. 장에 독소도 많고 음식물 찌꺼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니 해도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서 뇌나 심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의 제일 예민한 기관 중에 하나가 장이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 장을 굉장히 괴롭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염이 걸리면 이제 급성기 치료를 이렇게 해야 되죠. 피해야 될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기름진 음식, 너무 이제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되겠죠. 곰탕, 설렁탕, 닭죽, 비계 그런 것처럼 기름이 많이 들어간 음식 피하고, 또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 제가 이제 밀가루가 지나치게 많은 음식, 정제 탄수화물 자체가 혈관에도 공격을 한다고 했지만 장에 들어와서도 당독소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글루텐 알러지 같은 것도 우리 장염의 어떤 증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장염에 걸렸을 때는 정제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당연히 이제 청량 음료수라든지 초콜릿, 아이스크림, 커피, 홍차, 녹차 같이 자극적인 음식들도 피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염에 걸린 날은 흰죽을 이렇게 흰쌀밥을 아니면 물에 섞어서 어겨서 끓이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드셔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만들기 힘들면 가게에서 요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장을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장에 부담을 적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염의 급성기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옷을 충분하게 입어서 배가 차지 않도록 해주고, 집에서 따뜻한 물수건을 비닐종이에 담거나 핫백을 이용해서 배를 감싸 주시면서 우리 배를 좀 감싸주는 것, 따뜻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장염이 잦다는 것,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경고를 우리 몸에 보내고 있을까요? 장내 세균숲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장내 세균숲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파괴되었다는 거죠. 그게 장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장독수가 증가하고 우리 장내 점막을 타고 들어간 여러 가지 독소들이 우리 전신 면역에 위협을 줍니다. 그리고 장염이 이렇게 빈바다는 잠정막이 파괴됐다는 거죠. 소화흡수 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양 불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혈관을 타고 미세하게 이제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 자가 면역 질환들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장염이 있다면 장에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변비도 생기고 이것이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이제 쌓이다 보면 장의 염증이라는 것은 장세포의 변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대장암도 발병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수표의 어떤 면역에 계속해서 공격을 주니까 우리 면역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장염을 자주 앓는 사람들 살펴보면 대상포진, 폐렴 등의 아주 연세가 드신 분들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또 빈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새로 규명되고 있는 장염으로 인한 장내세균 숲의 파괴로 인해서 비만이 증가하죠. 왜냐하면 비만 세균이 유해균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는 장을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 우리 몸의 하나의 부속물로만 생각했지만 장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단순히 장이 우리 몸에 어떤 부하라든지 우리 몸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아니고 장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장을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장은 휴식이 필요한데 현대인은 24시간 장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염 줄이는 센, 장을 세게 하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줄이고 잠은 충분히 자면서 우리 장에 휴식을 주는 거고요. 잠을 밤에 계속 깨어있으면서 야식을 계속 먹고 그것은 또 장에 굉장히 못할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엑서사이즈, 움직여야 장이 움직입니다. 변비를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뉴트리션이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음식물을 먹는 것 자체를 담당하는 제1선의 기관이 장이니까 정제 탄수화물, 지나치게 단 음식은 줄여주시고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를 늘려서 변비도 예방하고 설사도 예방하고 장에 있는 찌꺼기들을 밖으로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 음식을 늘리면 유산균 자체가 장내세균 숲의 밸런스도 높이고 발효식품이 음식물의 소화를 잘 도와주어서 음식물 찌꺼기가 장으로 지나치게 많이 내려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장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장에게 휴식을 줌으로써 우리의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고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눌러주세요.